이제 연일 부동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좀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지금 현재 너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혼란스럽지만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긴 했지만, 규제 지역으로 조정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미 많은 가격이 오른 그런 지역들이 계속 뒤늦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형상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댓글들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를 때마다 오르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이 오르면 지정을 하고, 과연 정부에서 집값을 정말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주택에 대한 투자 심리, 그리고 실제로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 물량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신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패닉 바잉의 현상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계속 조정 대상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넓혀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이루어나게 되냐면은, 예전에는 서울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들을 수요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까지도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부분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편차가 있었는데, 이제 편차가 비슷해진 겁니다.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똑같은 현상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본다면은 당연히 서울 지역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많이 떨어졌던 그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향됐던 것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 지역들의, 서울을 살 것이냐 수도권을 살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서울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입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지역들은 가격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의 매물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다 같이 똑같은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이 묶여져 있으니까 다시 이제는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수도권이 아닌 똑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서울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울 중에서 이제 중저가 아파트, 좀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매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한 아파트의 매물들이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고 입찰률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다시 똑같아진 겁니다.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이 규제를 묶으면서, 그러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중저가부터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중저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임대주택들을 공급을 하면서 호텔이라든가 또는 다세대 주택의 그런 임대 물량들을 공급한다고 하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실로 있는 그런 지역들의 상가들을 주택으로 이제 공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죠. 없던 것을 다시 지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물량들, 상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됐을 때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요가 너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생각을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물량들을 이제 전세 물량으로 공급하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택의 본질은 그 주택의 용도마다 틀립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틀립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친구 중에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순이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친구들을 내가 만나고 접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각각마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이 같은 경우에는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철이라는 사람은 술을 못 먹는데 내가 술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철이는 싫어할 수 있겠죠. 또한 순이 같은 경우에는 술은 잘 먹지만 이 순이는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감성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이랑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논리적으로 수치화를 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야, 오늘 비가 오는데 술 한잔 하면서 네가 그때 서운했던 얘기 한번 해보자. 사람도 사람마다 그 감정이나 감성이나 편차가 다 틀리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이 들어가야 될 입지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쉽게 얘기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들어가야 되는 입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들어가서 입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1종, 2종, 3종 준주거지로 나뉘어지다시피 우리가 사는 전세 물량들의 주거지 같은 경우, 즉 아파트나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입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수요층들이 있고 하는 곳에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전세 물량을 넓힌다는 그런 개념으로 뭐 난방시설 넣고 한 다음에 거기를 전세 물량으로 준다? 그럼 과연 그 전세 그 물량을 과연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가 많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러한 수요들을 이제 공급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세의 물량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일부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량을 늘리거나 했을 때 진짜 주거 물량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이러한 전세 물량들 또는 이런 주택의 공급들이 빠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 정부 정책을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뭐 재건축 물량을 늘려야 된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바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만약에 양질의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물량들을 조금 조합원들의 혜택을 주면서 세제나 이런 절세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그런 물량들을 늘리게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의 전세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재건축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임대 물량들을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물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데 2년 6개월에서 또 30개월 정도의 그 건축하는 시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전세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많이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절세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지 실거주 여건을 준다? 그런 것보다는 2년을 만약에 전세를 주거나 전세를 일정 부분 줬을 때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준다거나 반대로 이 정책의 효과들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또는 실제로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자본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청약 통장이라든가 또는 전세를 끼고 내가 주택을 살 수 있겠죠. 갭 투자라고 어떻게 나쁘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자본 여력이 많이 없다면 내가 전세를 끼고 또는 내가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런 주택들을 일부 내가 전세를 주게 됐을 때 2년이나 4년 정도 전세 물량으로 그런 신규의 양질의 그 주택들을 공급하게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세제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 양질의 전세 물량들이 있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무조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거주해라 니네. 실거주해야지 이제 비과세라든가 이런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핵심적인 입지의 양질의 신규 주택들은 무조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내가 여력이 없어도 무조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들의 신규 아파트들의 물량들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곽 지역에 양질의 그 물량이 아닌 지역들의 전세 물량들이 나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신규 아파트의 물량들이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일정 부분 전세를 2년이나 4년 정도 주게 됐을 때 뭐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 사람들, 청약 통장을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돈이 없어서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활용해서 나도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얻고 싶은데 좀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세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를 주고 2년이나 4년 정도 준 다음에 이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이 주택을 팔아서 그런 비과세 여건에 이득을 본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본인이 구축의 아파트를 산다던가 다시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주택을 청약 신청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 같은 부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규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대출을 열어주거나 전세를 통해서 내가 잔금 마련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들을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나 지금 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다 막아놓게 된다면 정말 이 전세 가격의 급등 그리고 매매 가격의 핵심 지역들의 그런 가격들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 영상은 굉장히 많은 뭐 반박이나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좀 갭 투자를 하게끔 제가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돈이 없으신 분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은 실거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꽉꽉 묶어놨기 때문에 또 대출도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고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사람들조차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다 규제 지역으로 해놓고 대출을 다 막아놨죠. 그러면 그러신 분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된다면 전세라도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를 끼고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이 전세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당첨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여기 들어갈 여건은 안 되지만 전세를 주고 일정 그 부분이 됐을 때 비과세 여건이 된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내가 그 종잣돈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 주택을 살 수가 있겠죠. 내 집 마련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1회나 2회 제한을 줘도 되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택수를 많이 늘려서 그러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내 집을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으시는 서민 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층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점점 끊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산층 같은 경우에도 내가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의 혜택들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야지 내가 자금 계획을 가지고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그런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놓았다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유의하면서 이런 그 계층 간의 사다리를 좀 건너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서 이미 위축이 됐어요. 심리에서 이미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자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고 무조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 심리가 지금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단발성의 이런 정책들은 별로 그런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죠.
단발성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규제를 하려면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뒤늦게 따라가는 이 정책들로 인해서 가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키맞추기 형상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지금 무섭게 상승을 하고, 서울의 아파트, 고가주택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지금 거래 건수나 이런 것들이 침체기라고까지는 하지만은 정책이 좀 거래가 좀 뜸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반적인 번외의 주택 가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 정책들을 보면서도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난관을 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현 상황은 이미 기대 심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심리를 잡기란 어려울 겁니다. 이 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심리를 잡기 위해서 이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이 심리를 좀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세금의 혜택 같은 것들을 좀 주면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라든가 전세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를 일정 부분 줄 수 있게끔 무조건 실거주 요건들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세 물량들이 너무나 안 나오는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뭐 가격의 조정들이 뭐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안 된 지역들의 그런 효과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그 후발적인 뒤늦게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물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잘 복귀해가지고 좀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할 때 주택 가격을 심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임대에 대한 물량들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물량을 많이 공급한다고 그 전세의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건 아니거든요. 양질의 전세 물량이 있어야지 지금의 그러한 전세 시장들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 여건을 너무 강하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되면은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신규 아파트의 물량들은 아예 전세 물량들이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양질의 전세 물량들이 계속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이나 핵심적인 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의 아파트들, 3기 신도시 아파트들 이런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 전세 물량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당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첨을 받는 아파트의 실수요자 부분들은 이제 극소수가 될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풀어나가기 힘든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답답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도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고 지정하지 않는 지역들의 그런 시장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의주시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정부 정책들에 대한 그냥 생각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잘 안 다루려고 하는데 그냥 구독자분들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효과도 좀 보고 싶고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은 그냥 공급과 수요 측면이 아닌 정말 양질의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물량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을 너무 강화하는 거는 투기 수요를 잡는다고 이제 공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양질의 전세 물량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해결책들도 좀 고심해서 좋은 정책들이 입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양질의 전세 물량들을 채택해서 좀 전세를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질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금 혜택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세 물량들 말고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대출의 완화 같은 부분들도 실거주 분들한테는 좀 완화시켜줘서 그런 혜택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무주택이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 사는 것을 포기한다, 힘들어한다,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나쁜 생각이니까 기회들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서 좀 파생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자리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거고, 그리고 조정됐던 부분들은 제 자리를 또 다시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한 것처럼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이 나한테 오기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을 잘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는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쓸 수 없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지나가게 됐을 때는 그러한 부동산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